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최근에 금값이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폭락을 했다가 또 일부 좀 반등을 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게, 최근 들어서 또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좀 이 금을 좀 그러니까 매입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폭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 매입 속도를 늦추거나 매입을 좀 이제 미루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뭐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.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가격이 오르면은 좀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매입을 하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주춤하게 되죠.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. 이 자산에 대한 또는 뭐 예를 주식이랑 그 특정 종목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좀 오를 가능성이 많다.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매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오히려 더 싸졌으니까 이건 기회다 하고 이제 많이 매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왜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,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예전에 중앙은행이니까 아무래도 그 달러를 많이 외환 보유고로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인데, 근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달러 자산을 동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대치되는 국가들, 예를 들면 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꼭 그런 국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다른 나라들, 이제 뭐 제3세계 국가지만 굉장히 경제 규모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제 금을 또 새롭게 이제 외환 보유고로 이제 채우기 위해서,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달러 중심이었다면 이제 금도 일정 이제 비율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금을 좀 보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제 해지 효과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너무 달러 중심보다는 조금 다양화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물론 달러가 압도적이죠. 당연히 압도적이고 그 외에 이제 금도 일부분 좀 가져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보면 뭐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일본 이런 곳이 아니고 뭐 중국, 그다음에 인도, 뭐 터키 뭐 이런 국가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이 조금 이제 좀 적은 국가들 아니면은 또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들에서 좀 많이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실적으로 뭐 유럽이나 일본은 크게 이렇게 막 매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.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또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특히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뭐 제재를 할 그럴 가능성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보다는 이제 좀 미국 국채 중심이고,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유량을 보면 일단 압도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아요. 그리고 뭐 독일,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유럽 국가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유럽이 이미 금이 많습니다. 이미 많기 때문에 굳이 더 이제 구매할 필요가 없고,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9위니까 사실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 850톤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. 엄청난 그 전 세계 그 금중에서 거의 뭐 엄청난 규모죠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적은 건 아니고,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경제 규모가 조금 적다라고 느껴지는 국가들이 보시면 딱 지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, 이제 6위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8위에 인도 이런 국가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좀 금이 작잖아요. 근데 일본 같이 이제 완전 그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중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각자 지역의 맹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금이 이제 좀 더 매입을 속도를 많이 이제 늘린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, 러시아도 보면은 금이 적지 않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자국에서 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각국이 금의 가격 변동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할 때 좀 계속 추가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매입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. 물론 뭐
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지나면 알겠지만.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늘려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달러만 너무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금을 늘려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나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이제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일단 물론 달러가 압도적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,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금도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비트코인도 계속 이제 늘려갈 가능성이 많아요.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.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그 중국이 뭐 한 대략 한 19만 개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 단위죠. 미국에 한 33만 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각국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만 봐도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예, 그리고 영국 그리고 특이한 게 우크라이나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특이하긴 한데 뭐 엘살바도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기업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70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더 많아요.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숨겨진 금액도 많을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또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. 이렇게 테슬라도 거의 10,000개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보면 이제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랑 영국 뭐 이런 국가도 있지만 뭐 핀란드도 있죠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제 좀 경쟁하는 국가도 많잖아요. 뭐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북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제 경쟁하는 국가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계속 키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일 것 같아요. 그리고 향후에는 이 이제 핵심이 기업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비트코인 ETF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매집하는 금액이 엄청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은 좀 국가보다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많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개인 국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민간에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금이 굉장히 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금은 또 반대죠.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투자하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조금 민간 쪽이랑 이제 같이 좀 이제 혼합되긴 하지만 민간 쪽이 좀 더 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불안정하지만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이제 매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 금 가격에 대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금이 항상 좀 안전 자산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금을 이제 많이 이제 매입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비트코인도 향후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시점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금에 대해서 뭐 완전 뭐 투자로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일단 일정 부분 본인 이제 자산의 일정 부분은 금이나 또는 금융상품 쪽에 이렇게 일정 부분 조금 투자를 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또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를 사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환해지 효과가 있어요. 금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한다는 게 이게 달러 기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또 원화랑 또 달라요. 예를 들어서 달러 기준으로 뭐 금이 뭐 5%가 떨어졌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워낙 약세다 보니 이게 3%, 2%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핵심 포인트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, 특히 이제 한국인 기준으로 해서는 환해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달러가 이제 지금은 조금 금리가 지금 아마 몇 년간은
뭐 오르거나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경우는 결국 금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정 부분은 이제 금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도 아직 소량이지만 꾸준히 이제 매입은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요즘에 가니까 뭐 비트코인 모으기도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도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융상품 왜냐하면 이제 좀 안정성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 또 금도 너무 무겁고 그러다 보니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금에 대해서 일단 금이나 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일정 부분은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금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왜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을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